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에 그 효와 관련한 한자 성어들을 2개 했었죠. 복습 좀 해보셨나요? 오늘은 이어서 효와 관련한 나머지 한자 성어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28쪽을 잠깐 볼게요. 28쪽 보면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백유지효라는 한자 성어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망운지정이라는 한자 성어도 했었죠. 오늘은 이어서 첫 번째로 풍수지탄이라는 한자 성어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해석하는 걸 가만히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하는 탄식이다 라는 것인데 왜 효와 관련이 있을까? 왜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인 자식의 슬픔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일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칠판 한번 잠깐 볼게요.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 때 공자라는 사람 아시죠? 공자가 제자들하고 같이 사람들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산기슭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아주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여기 나무도 있었고 막 그랬겠죠. 이렇게 산기슭이 있었는데 너무 슬프게 울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 공자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찾아갔던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공자한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가지가 후회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저는 젊었을 때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진짜 수십 년 만에 고향 땅을 찾아왔는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더라 이거예요. 부모님. 뭔가 부모님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응? 먹을 좋은 옷도 입혀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 두 번째, 그리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떠돌아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님을 만나질 못했다. 임금님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내 성격에 맞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못 버텨서 임금님을 피해서 그냥 도망쳐 나오고 막 그랬다. 세 번째,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친구,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도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3가지가 너무 후회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이 대목 때문에 풍수지탄이라는 한자 성어가 나오게 됐는데, 자, 이런 시조를 인용했다고 해요. 한시인데, 자,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침부대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풍수지탄의 의미에 나왔던 한자들만 먼저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수라는 글자 있고요. 여기에 있는 풍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아들 자자가 있고 뒤에 어버이 친자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살펴보죠.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수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보통 나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수.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글자, 이 글자는 뭔가를 하려고 하다. 그래서 우리 보통 외우면 하고자 하다, 욕 이렇게 많이 외우죠. 욕심, 욕구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글자는 정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고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요하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 이 글자도 좀 다르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글자는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옵니다. 여기에도 나오고요. 여기에도 나옵니다. 왜 중간에 이렇게 껴가지고 글자가 쓰였을까? 이 글자의 뜻 때문에 그래요. 이 글자는 우리 보통 외울 때 말, 이을, 이라고 외웁니다. 말을 이어준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우리 알고 있는 접속사 어떤 거 있죠? 뭐 맞아요. and도 있고 bu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래서와 같은 접속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글자는 바람풍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불, 앞에서도 했던 거, 아니 불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이 글자는 뭐죠? 그치다, 멈추다, 정지하다, 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 불자가 아니라 부라고 읽었네요. 왜 부라고 읽었죠?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텐데 이 아니 불이라고 하는 글자는 두 가지 경우에 원래는 불이라고 읽어줘야 되지만 부라고 읽는 경우가 있죠. 뒤에 나오는 한자가 디귿이나 지읒으로 발음하는 한자 앞에 올 경우, 그럴 때는 부라고 읽어준다. 뒤에 나오는 한자가 그치다, 지였으니까 여기에서도 부라고 읽어준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장 마찬가지 가보면 자하고 친자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하고 친자를 동그라미 쳤는데, 자, 원래는 자는 아들 자자고요. 그죠? 원래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친자는 친하다의 의미입니다. 친하다, 친할 친. 그런데 여기서는 자식과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아들이라는 말 대신에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친하다라는 말 대신에 부모님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욕자는 앞에서와 마찬가지죠. 뭐뭐 하려고 한다 라는 뜻이고, 그 옆에 있는 양자는 봉양한다 라는 뜻입니다. 봉양한다, 부모님을 모신다 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 이을, 이자는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아니 불자도 똑같이 쓰였고요. 뒤에 나와 있는 대라는 글자는 여러분들 대기 알죠? 뭔가를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무 숫자니까 나무가 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고요히 있으려고 한다. 조용히 있으려고 한다. 그런데 옆에서 바람들이, 여러 가지 바람들이 막 불어대니까 계속해서 불어댄다. 그래서 바람이 그치질 않는다. 그죠? 막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식이 장성해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자식이 부모님한테 뭔가 봉양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모시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모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와, 그렇구나. 가버리고 나면 음? 좇을 수 없는 것, 없는 것이 바로 세월이구나. 그리고 또 가버리고 나면 보지 못하는 것이 또 부모님이구나 라는 겁니다. 저기 아래쪽에는 왜 해석을 하지 않았느냐? 자, 굳이 이 부분까지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공해드린 자료집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 어쨌든 이 두 문장을 가지고서 이 고어라는 하는 남자였는데, 이 고어라는 남자가 느낀 감정은 뭐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싶고, 좋은 옷도 입혀드리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부모님은 이미 기다려 주시질 않는구나. 이미 돌아가셨다. 다시는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진짜 너무 안타깝구나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성어가 바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뭡니까?
풍수지탄이죠. 풍수지탄. 그래서 교과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풍수지탄 의미를 좀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해석이 되겠죠. 바람, 그죠? 바람과 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느낀 뭡니까? 탄식이죠. 탄식. 아, 이렇게 한숨을 쉬는 겁니다. 왜 한숨을 쉬었다 그랬죠? 이제는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기다려 주시질 않고 돌아가셨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풍수지탄 하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 그리고 부모님을 일찍 여인 자식의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효도 어떤 거 있을까요? 이 고라는 남자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효도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그리고 수업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거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거 열심히 잘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거 있으면 숙제 같은 것들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효도해 드려야지 이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효도의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다음 한자성어로 좀 갈게요. 다음 한자성어는 혼정신성하고 반포지효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네요.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혼정신성 보면 먼저 풀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풀이를 보니까 저녁에, 그죠? 저녁에 부모님의 잠자리를 어떻게 드린다고 정해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자체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자, 선생님이 먼저 좀 적어뒀습니다. 혼정신성이라고 읽었었죠? 자, 혼정신성 이렇게 읽어봤는데 뜻을 한번 볼게요. 앞에 있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저물다라는 뜻입니다. 저녁이 되었다라는 거죠. 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해드린다 이거지. 정해드린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에서 주무세요 라고 하면서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여기에서 주무세요 정해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온돌방에 어떤 지역은 그러니까 어떤 곳은 좀 차갑고 어떤 곳은 따뜻하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왕 부모님 주무실 때 따뜻한 여기에서 주무세요 라고 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잘 잤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었어.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신자죠. 새벽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느냐? 신하는 겁니다. 새벽이 되면 아니죠. 성하는 겁니다. 성자의 의미는 뭐냐? 살펴보다 라는 뜻입니다. 살피다 라는 뜻이죠. 살펴본다? 왜 살펴봅니까? 과거에는 밤에 요즘과 같은 병원 의료 체계가 잘 잡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도 효도의 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해 본 사람 있나요? 자, 오늘 밤에는 어머니 아버지 여기 침대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것 말고 또 비슷하긴 한데 날이 저물면 정해드리고 새벽이 되면 살펴보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한자성어 하나만 좀 더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뭡니까? 출자죠. 출 나갑니다. 그죠? 날출
집에서 외출을 하는 거죠. 외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필, 필자는 필수할 때 필이니까 반드시 필자입니다. 나갈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곡 해준답니다. 곡. 자, 이 글자는 알리다 고라고 하는 글자인데 여기에서는 고라고 하지 않고 곡이라고 읽어줍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연륜이 많으신 어른들한테 청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걸 뵙고 청하기 때문에 곡이라고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갔으니까 이제 반 해야겠죠. 반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돌이킬 반 이렇게 외워서 반대라는 뜻이겠죠. 아까 전에 나갔으니까 이제 돌아왔다라는 거겠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면해준다라는 겁니다. 면. 면자가 무슨 면자죠? 얼굴 면자입니다. 얼굴면. 안녕히 저 나갔다 올게요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부모님이 아 오늘 아무 일 없었구나 라고 안심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6글자 적었는데 우리는 4글자로 줄여서 가운데 있는 필자를 없애가지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한글로 그냥 할게요. 출곡, 반면 이런 한자성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석 한번 해봅시다. 앞에 것처럼 날이 저물면 이부자리를 정해드리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잘 주무셨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집에서 외출할 때는 반드시 알려드린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한다. 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효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한자 성어입니다. 반포지효라는 건데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반포지효. 자식이 다 자란 후에 어머니 은혜를 갚는 효성이다 라는 건데 여기 보면 까마귀라는 새가 나옵니다. 까마귀가 도로 먹여주는 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글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칠판 한번 볼게요. 자, 글자를 좀 살펴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반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 한자성어가 반포지효였죠. 반이라고 하는 한자는 아까 여기서도 적었지만 뭡니까? 돌이킬 반이라고 했었죠. 돌이킬 반. 돌이키다. 뭔가 반대를 뜻하는 글자죠. 돌이키다. 그 다음에 포라고 하는 글자는 먹여주다, 먹이다 라는 글자입니다. 먹이다. 자, 그리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글자였죠. 지라고 하는 글자는 뭐였습니까? 우리 복습이니까 어조사 지라고 하는 글자였고 어조사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서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적어보면 무엇 무엇의 또는 뭐뭐 하는 이런 뜻이 나올 수도 있고 무엇 무엇이 뭐뭐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명사로서 그것이라는 뜻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잘 쓰이진 않지만 가다라는 뜻도 가질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있는 맨 뒤에 있는 효라고 하는 글자는 말 그대로 효도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석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먹인다. 반대로 먹여드리는 뭐뭐하는 효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까마귀라는 새는 자식이 태어나면 까마귀가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가 다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먹이를 먹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까마귀 새끼가 이제 날갯짓을 하고 날을 수 있을 때가 되면
까마귀 엄마 새는 가만히 둥지에 있고 자식이 먹이를 물어와 가지고 어머니한테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반포지효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학생 신분이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뭔가 선물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우리 나중에 회사 나가서 첫 번째 봉급받고 계속 봉급받고 또 용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용돈 드리죠. 그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좋은 선물 해드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반대로 자식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들을 자식이 반대로 부모님한테 베푸는 효도를 하는 것, 이것을 반포지효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늘 했던 내용 잠깐만 복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복습을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했던 내용은 총 4가지 한자성어를 했었죠. 첫 번째로 나왔던 풍수지탄이라는 한자성어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하는 뭐였습니까? 탄식이었다. 왜 탄식을 했느냐? 이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데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를 여인 자식의 탄식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였죠? 지금 당장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효도 몇 한 가지 나왔습니다. 혼정신성이라는 한자성어였죠. 날이 저물면 이부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이 되면, 눈이 깨면, 아침이 되면 잔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면서 부모님을 살펴봐 드리는 거, 요것이 혼정신성이었다. 이것 말고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했던 거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출필곡, 반필면 있었습니다. 4글자로 줄여서는 출곡 반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고, 집에서 외출할 때는 반드시 알려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효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었다. 반대로 먹여드리는 효도다. 까마귀라는 새가 날개짓을 하고 날 수 있을 때가 되면 새끼가 어미한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도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고 돈을 벌면 아마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것처럼 한낱 미물인 이런 짐승들도 그런 효도를 실천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지금 실천할 수 있는 효도를 행하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한자를 직접 한번 써보면서 오늘 효와 관련한 한자성어를 직접 익혀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효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